안녕하세요. 영상 컨텐츠의 이해 9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예, 지난 그 9주차 우리 대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선생님들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9주차는 전체가 다 LMS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9주차에 그 LMS 수업을 좀 수강하시는데 부담이 좀 크실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토요일 날 그 대면 수업 학교를 안 오셔시고 휴식을 취하셨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컨텐츠의 이해도 평소에 2차시까지만 들으시면 됐는데 오늘은 3차시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게 된 이유는 다들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5월 초반에 공휴일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휴일이 주말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 지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연휴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쭉 긴 연휴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학교는 뭐 그걸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그냥 수업을 해도 되고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같은 경우도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과들이 토요일 날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셨는데 학교가 텅 비어 있으면 의아해하고 왜 우리 과만 이렇게 토요일 날 수업했냐고 또 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토요일 날 뭐 보나마나 고속도로 쪽이 특히 많이 막혔을 거예요. 예, 그런 우려도 됐고 그래서 겸사겸사 꼭 고민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특히 영상 컨텐츠의 이해 수업 같은 경우는 9주차에 꼭 대면 수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가뜩이나 중간고사가 지금 한 주 밀린 상황인데 그래서 9주차에는 꼭 대면 수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비대면 전환을 하게 됐고요.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선생님들 그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뭐, 글쎄요, 이거를 좀 왜 쓸데없이 영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화 소개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영화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메모해뒀다가 다음에 보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 수업에서는 그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말하자면 좀 교양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특히 오늘은 그 LMS를 3개나 들으셔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1차 시에서는 좀 이 영화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이 2013년도에 나온 일본 영화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했던 그런 영화고,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른 영화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저는 오래전에 봤는데 일단 영화가 너무 재미있고 감동도 있고, 특히 이걸 보면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좋은 아버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선생님들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그런 영화이고요. 자,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그런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에요. 에,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일본 감독이고, 뭐 상도 많이 받고,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인기가 많아요. 저도 이 감독을 좋아해서 이 감독 영화가 나오면 꼭꼭 찾아보는 편이고요. 선생님들도 이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사람 혹시 기억이 나시면은 이 사람 영화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또 이 고레다 히로카즈는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어서 우리나라를 자주 오기도 하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송강호하고 아이유가 주연했던 브로커라는 영화를 또 감독하기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주연 배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 이 주인공을 맡은 주인공이 이름이 료타거든요. 료타라는 이 남자를 연기한 사람이 예, 후쿠야마 마사하루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고요.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항상 해마다 인기 순위를 매기면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57인데요. 꽃 중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그런 남자이고요. 뭐 사생활도 되게 좋고, 인기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주인공인 료타 역을 했고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료타라는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외아들이 있거든요. 케이타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6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6년 전에 예, 진짜 친아들이 다른 집으로 갔고 이 아이는 실수로,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이 6년 동안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는데, 그럼 이 아이를 이제 보내고 또 다른 집에서 큰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감정과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료타가 주인공인데요.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또 다른 가족의 가장인 사이키라는 남자가 나와요. 사이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료타하고 좀 대비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그냥 외모도 그렇고 이 사람의 직업도 그렇고 사는 형편도 그렇고, 이 료탄에는 엄청 잘 살고 그냥 엘리트인데 반해서 이 사이킨에는 그냥 되게 좀 뭐 못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수수한 서민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좀 교양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어, 그런 집안으로 나오는데 이 사이키 역을 한 배우는 릴리 프랭키라는 그 일본 배우예요. 어, 근데 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어서 잠깐 릴리 프랭키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뭐 그냥 딱 보기에는 되게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또 그런 연기를 되게 잘했거든요. 어, 그 우리나라 옛날에 혹시 명계남이라는 배우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릴리 프랭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게 뭐 예명이라서 그런데 이 릴리 프랭키라는 사람을 위키백과에서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 하면 일단 이 릴리 프랭키는 일본의 무사시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무사시노 대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대학교거든요. 여기 입학하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여기를 나온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죠. 그 무사시노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을 했었고요. 또 디자이너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도쿄 타워라는 소설, 일본의 그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고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 도쿄 타워라는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그 해 최고의 일본 소설로 뽑힐 정도로 그 유명한 소설인데 그런 소설을 쓴 소설가예요. 그리고 수필집도 냈고요. 그 다음에 동화책도 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그 앨범도 냈어요. 노래. 그래서 본인이 노래도 부르고 작사, 작곡을 다 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전에 방송 작가로도 일을 했고 방송국에서 PD도 했었던 사람이고 라디오 DJ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집을 낸 사진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다재다능할 수가 있을까? 어지간하면 좀 뭐 질투도 나오고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이 릴리 프랭키라는 사람을 보면 아 그냥 뭐 별 사람이 다 있다.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릴리 프랭키가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깊은데요.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 얼마 전까지 극장에서 했던 영화인데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 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일본 영화 예전부터 릴리 프랭키가 출연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이토 히로부미 역으로 릴리 프랭키가 나온 거 보고 좀 되게 반갑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배우이기도 해요. 자, 영화가 시작이 되면 첫 장면이 되게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 케이타라는 아이가 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처음 안 사실인데요. 일본에서는 명문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와세다 대학교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와세다 대학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학교 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 와세다 대학교에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유치원도 있대요. 그런데 이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그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서 와세다 대학교까지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안의 그 아이들을 서로 이 유치원에 보내려고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면접 시험도 보고 또 이 면접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학원, 면접 시험을 위한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갈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여기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도 그 사교육 뭐 그런 교육이라는 게 너무 좀 그 과도해가지고 입시 경쟁이나 이런 게 과도해서 문제가 많은데 일본은 뭐 유치원부터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첫 장면에 이렇게 어 부모 입회하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질문을 이렇게 해요. 최근에 아버지하고 보냈던 즐거운 기억, 추억이 있니? 그랬더니 케이타가 며칠 전에 아버지하고 캠핑 가가지고 연날리기 하고 놀던 그런 게 되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왜냐하면 이 료타가 바빠가지고 아이하고 이렇게 놀아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뭐 면접 시험 볼 때 그렇게 면접 시험 준비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면접 시험 준비해 준 대로 그렇게 이제 충실하게 시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료타는 겉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잘생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예쁜 아내가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고 또 그 교육도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냥 완벽 그 자체로 보이는데요. 엘리트죠, 엘리트. 그런데 영화가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돼요. 어,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케이타라는 아이가 사실은 실수로 병원에서 다른 집 아이랑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뀐 집 부모와 아이를 같이 만나게 되죠. 만나서 보니까 그 바뀐 집에 그 사이키라는 사람네 집인데요. 그 집은 알고 봤더니 이 료타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못 살고 교양도 없고 그냥 되게 별로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료타 입장에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바뀐 집 아이는 류세이라는 아이인데 자기가 자기 친아들도 키워야 되겠고 이 케이타하고도 정이 들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이키네 집은 되게 가난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두 아이 다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이 사이키네 집은 가난하지만은 인간미가 넘치고 훈훈하고 되게 왁자지껄하고 행복한 집이에요. 가난하지만 되게 어, 밝고 따뜻하고 그렇거든요. 비교가 계속돼요. 료탄의 집은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만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지만 냉랭하고 뭔가 차가운 반면에 이 사이키는 특히 아이들하고 그냥 정말 눈높이에서 놀아줘요. 놀면서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나중에 보면은 이제 두 집안이 같이 유원제 가서 이렇게 강가에 가서 놀다가 기념사진을 찍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 두 집안의 차이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이쪽에 사이킨의 집은 여기 류세이라는 이 료타의 친아들인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지내는 거고 여기에 케이타는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지만 뭔가 애가 억눌려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두 집 간의 이런 차이가 잘 보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처음에는 이 료타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뒤에 보면은 이 사이키한테 자기가 열등 의식을 느끼는, 왜냐하면 이 류세이란 아이와 케이타라는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맞바꿔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류세이라는 아이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어, 있으면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소원을 비는데 뭐 무슨 소원을 빌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빨리 어, 옛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 케이타는 이 집에 가서 또 잘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료타가 나중에는 이 사이키를 좀 부러워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란 무엇인가, 자기는 아버지라는 역할 껍데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이키가 료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하고 더 좀 시간을 많이 갖고 놀아줘라. 그랬더니 이 료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다, 회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사이키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도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내줘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란 좀 살을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렇게 정을 나누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꼭 찾아보시길 좀 권장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5강 유럽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강은 중간고사에 포함 안 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나중에 요거는 5강, 6강은 따로 이제 뭐 시험 안 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역사 전반부 수업 중에 이 5강 유럽 영화의 역사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선생님들한테 제일 힘줘서 좀 강의를 하고 싶고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LMS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국 영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익숙하시잖아요. 뭐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들은 풍월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이런 유럽 영화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빼놓고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좀 알아두시면은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수업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그 영화들이 나오고 또 많은 영화 감독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 기억은 안 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 암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게 오늘날 영상 그 발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것들만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많은 영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최대한 그 하나하나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뭐 복잡해 이렇게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그러고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 표현주의 영화, 또 두 번째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 세 번째 소비에트 몽타주 영화, 네 번째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한 영화 역사상 중요한 어떤 흐름들,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가 벌써 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뭐 네오리얼리즘, 몽타주, 뭐 누벨바그.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이게 뭐야? 웬 외계어들이 이렇게 막 난무를 하나 그러실 텐데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좀 최대한 요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의 영화의 역사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서 쭉 그냥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샘플로 보여드리는 영화들 참고하시면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시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2차 시수업에서 독일 표현주의 영화부터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